바다의 바람은 차고 짰다. 부산 북구 구포동 도심 외곽의 구릉지에 자리 잡은 높은 철문 너머, 그곳은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완벽히 가려져 있었다. 복지원이라는 이름은 한낱 명찰처럼 내걸렸으되 그 담벼락 안에서 벌어지던 일들은 자선도 구제도 아니었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무려 12년간 수용된 사람들의 숫자는 3만 8천여 명. 거리에서, 시장에서, 터미널과 항구에서, 심지어 학교 근처에서까지 이른바 불황자로 분류된 이들이 트럭에 실려왔다. 대부분은 신분증도 저항할 언어도 없었으며 그들이 어디로 끌려가는지 알 길조차 없었다. 가난한 노인, 지적장애인, 고아, 심지어는 집을 나선 청소년들까지도 정화조치라는 미명 아래 사라졌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일터가 아닌 감옥이었고 보호가 아닌 폭력이었다. 복지원의 일상은 군대보다 혹독한 구타와 노동, 통제였다.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구두 닦기, 수작업, 폐품 수거와 건축 노역. 한겨울에도 맨손으로 시멘트를 나르던 아이들이 넘어진 채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저항하거나 도망치려 한 이들은 쇠몽둥이와 개줄, 심지어는 얼음물 고문으로 제압되었다. 입을 다문 이들보다 입을 열었던 이들이 먼저 죽어갔다. 죽은 이들은 어디로 갔는가? 병사로 위장된 사망진단서,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은 채 처리된 시신들. 울고 싶어도 울 수 없는 누군가의 가족, 누군가의 자식이었을 이들은 그렇게 소리 없이 사라졌다. 그 모든 폭력의 중심에는 박잉은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전직 군인 출신의 복지원 원장이자 절대 권력자였다. 수용 인원으로부터 뽑아낸 노동력과 정부 보조금, 부당한 지원금으로 그는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당시 정권과도 유착된 정황이 다수 발견되었다. 복지원은 단지 그 개인의 범죄가 아닌 국가의 무관심과 폭력이 조용히 허락한 장소였다. 피해자들은 세상 밖으로 나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들의 증언에는 상상조차 버거운 고통이 새겨져 있었다. 어떤 이는 형제와 함께 수용되었다가 동생이 사망하고서도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 어떤 이는 매일 밤 폭력과 강제노동에 시달리다가 도망쳤고 아직도 경찰차 사이렌 소리만 들리면 몸을 떨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은 오랫동안 법정에서, 사회에서 외면당했다. 형제복지원은 1987년 마침내 폐쇄되었다. 그 해 세상은 6월 민주항쟁으로 뒤흔들렸고 복지원의 철문도 뒤늦게 열렸다. 하지만 박잉근은 불법 감금이나 폭행치사가 아닌 고작 보호실시효령 위반이라는 행정조항으로만 기소되었다. 단 한 차례의 집행유예. 국가는 침묵했고 진상규명은 요원했다. 피해자들의 삶은 그 이후에도 복지원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정신적 트라우마, 삶의 단절, 사회의 냉대. 그들은 지금도 자신을 설명할 언어조차 찾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2020년대가 되어서야 진상규명위원회가 가동되었고 국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작 여전히 그날의 진실은 기억 속에만 남아있다. 누군가는 물었다. 그 담장 안에서 사람의 삶을 사람답게 돌보았어야 할 이들은 모두 어디에 있었냐고. 복지원은 사라졌지만 또 다른 이름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약자를 향한 구조적 폭력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과거가 아니라 계속되어야 할 기록이다. 누군가의 고통을 잊지 않기 위해 인간의 존엄이 또다시 철문 안에 감금되지 않도록. 그날의 담벼락은 무너졌지만 기억의 담장은 여전히 무겁다. 형제복지원 생존자들의 시간은 1987년 그 지점에서 멈추어 있었다. 바깥으로는 계절이 수십 번 바뀌었고 거리는 새로운 간판과 사람들로 빼곡해졌건만 그들 마음속엔 여전히 불 꺼진 침상과 철조망의 어둠이 남아있었다. 누군가는 폐지를 주우며 살아가고 누군가는 단 한 줄의 학력 증명서도 없이 사회에서 배제된 채 숨쉬고 있다. 법은 이제야 그들을 피해자로 부르기 시작했지만 세상은 그들의 삶에 값을 치르지 않았다. 보상은커녕 이름조차 남지 않은 이들이 허공을 응시하고 있다. 인터뷰에 응한 한 생존자는 이렇게 말했다. 가장 힘든 건 때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릴 사람 취급하지 않던 눈빛이었습니다. 그걸 이겨내는데 30년이 걸렸어요. 그 한마디는 말보다 길었다. 누군가는 그 눈빛 한 줄기를 끝내 이겨내지 못했고 누군가는 아직도 그 눈빛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다.
형제복지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그 안에서 자행된 일들은 사회 전반 어디에선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거리에 노숙인, 시설 밖으로 밀려난 청소년, 가난 속에 방치된 노인, 그들은 다시 철문 밖에 서 있다. 누가 그들을 안으로 끌고 갈 것인가? 혹은 누가 또 침묵할 것인가? 이 기록은 그들을 위한 경종이다. 그들은 거기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사회 어딘가에서 손을 내밀고 있다. 그 손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철문은 단지 물리적인 구조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관심과 편견과 국가의 방조가 빚은 인간 경계선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야 하는 일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몫이다.